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3살입니다. 이지원, 글로벌 제약회사 마케팅 이사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결혼은 5년 전에 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건축회사 부장으로 3살 연하예요. 우리 부부는 각자 바쁘게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서로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회사 일이나 모임으로 바쁜 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친구 부부 모임에서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일어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 대학 동창 박은지는 올해 43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강준혁, 45세입니다. 준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은지보다 2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들보다 더 세련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죠.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품격이 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지성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하지만 뭔가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은지와 준혁 씨 사이에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에요. 은지는 이 결혼이 재혼입니다. 첫 결혼은 20대 때 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고 35살에 준혁 씨를 만나 재혼했죠. 은지는 제 대학 룸메이트였어요. 같은 과 동기로 4년 내내 함께 지냈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5년 전 제가 결혼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둘 다 강남에 살고 있어서 가끔 만나 식사하거나 쇼핑하곤 했습니다. 은지 부부와 저희 부부는 1년에 2~3번 정도 더블 데이트를 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거나 와인바에서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껴요. 준혁 씨는 정말 세련된 분이시구나. 멋있는 오빠 같기도 하고 잘 관리된 몸매를 가지신 분이지만 뭔가 높아 보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랄까? 준혁 씨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은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들끼리 강원도 놀러 가는 거 어때? 우리 부부랑 너희 부부랑 그리고 수진이 부부까지 3커플이서. 수진이는 우리 대학 동기였어요. 결혼해서 아이 2 키우고 있죠. 남편은 의사라고 들었어요. 오, 좋은데? 어디로 가는데? 평창 쪽에 펜션 하나 예약했어. 뷰도 좋고 넓어서 좋더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오면 돼. 좋아. 민수한테 물어볼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는 거 어때요? 부부 동반으로. 응? 누구누구 가는데? 은지 부부, 수진이 부부, 그리고 우리. 좋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딱 좋네. 강원도 어디쯤이야? 평창 쪽이래. 펜션 예약했대. 오케이. 그럼 금요일 일찍 퇴근해야겠네. 응, 저녁 7시쯤 출발한대.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라 제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했거든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짐을 챙기고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6시쯤 들어왔어요. 여보, 짐 다 쌌어? 응, 다 챙겼어요. 씻고 옷 갈아입으면 출발할 수 있어. 알았어. 빨리 준비할게. 30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은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은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이미 준혁 씨 차가 와 있었어요. 큰 SUV였죠.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은지야, 지원아, 오랜만이야. 은지가 반갑게 포옹했어요. 그 옆에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안녕하세요, 지원 씨. 오늘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도 멋지세요. 민수 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남편과 준혁 씨도 인사를 나눴어요. 수진이는요? 아, 수진이는 차로 먼저 출발했대.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우리도 출발할까요? 네, 가시죠.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준혁 씨 차가 앞서고 우리가 따라가는 형식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부부는 보기 좋네. 잘 어울려. 그러게. 은지가 준혁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도 그렇게 보이겠지?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각자 일에 바빠서 대화도 줄었고 스킨십은 거의 없었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한참 올라가니 펜션이 보였어요. 와, 진짜 예쁘다.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짜리 펜션이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연만 있었죠. 차에서 내리니 수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들, 여기야. 수진아. 우리는 포옹하며 반가워했어요. 남편 소개해. 이쪽은 우리 남편 김태수. 안녕하세요. 태수입니다. 의사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남편은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모두들 인사를 나눈 후 펜션 주인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층에 넓은 거실이랑 주방 있고요. 2층에 방이 3개 있어요. 각 방마다 화장실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펜션 내부는 더 멋있었습니다. 통나무로 된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 거실 한가운데 있는 벽난로. 정말 완벽한 휴양지였어요.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치? 내가 한참 찾아서 예약한 거야.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짐 풀고 저녁 먹을까? 내가 장 봐왔어. 오, 뭐 사왔는데? 고기랑 야채, 와인도 있고. 여기서 바비큐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완전 좋은데. 우리는 각자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간 방을 배정받았어요.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어요. 여보, 여기 진짜 좋네요. 그러게.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니까 좋다. 우리는 짐을 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준혁 씨와 태수 씨가 밖에서 바비큐 그릴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지와 수진이는 주방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죠. 지원아, 와인 좀 따라줄래? 응, 알았어. 저는 와인병을 열어 잔에 따랐습니다. 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이지? 맞아. 졸업하고 거의 20년 만이네. 시간 정말 빠르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 각자의 근황, 일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바깥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고기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준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구운 고기, 신선한 야채,
그리고 좋은 와인. 정말 완벽한 저녁이었죠. 준혁 씨, 고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기 굽는 건 자신 있거든요. 준혁이 오빠는 뭐든 잘해.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민수 씨는 어떠세요? 일은 잘 되세요? 준혁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형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컨설팅 일이 워낙 바빠서요. 요즘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힘드시겠어요. 뭐 일이니까요. 적응하면 되죠.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와인 한 병이 비고 두 병째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우리 게임 할까?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게임? 뭐? 진실 게임.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 오, 재미있겠는데? 은지가 동의했어요. 좋아요. 해봐요. 저도 찬성했습니다. 와인 기운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은지야, 준혁 오빠 만나서 제일 좋은 점이 뭐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준혁이 오빠는 정말 믿음직스러워. 제가 힘들 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매너도 좋고. 은지가 준혁 씨를 보며 웃었어요. 좋네요. 그럼 이번엔 준혁 씨 차례. 태수 씨한테 질문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이요. 서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네요.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할게요. 지원 씨,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태수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 말에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쓴 것 같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민수 씨 차례예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럼 준혁 형님한테 질문할게요.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도 스트레스지만 사실 개인적인 일로도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은지가 준혁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나한텐 말 안 했잖아.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즐겁게 놀자. 준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그림자가 있었어요. 게임은 계속 이어졌고 와인도 계속 비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 11시가 넘었을 때 수진이가 하품을 했어요. 아, 나 너무 졸려. 먼저 올라갈게. 나도 좀 피곤하네. 같이 올라가자. 태수 씨도 일어났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편히 쉬세요. 수진이 부부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4명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슬슬 올라갈까? 은지가 물었어요.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갈래. 와인 한 잔 더 하고 싶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 잔 더 할까? 은지도 동의했어요. 여보, 먼저 올라가 있어. 나 곧 올라갈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무 늦지 마. 네. 남편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셋만 남았어요. 저, 은지, 그리고 준혁 씨.
나도 한 잔 더 하고 올라가야겠어요. 준혁 씨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것 같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 화장실 다녀올게. 은지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응, 다녀와. 은지가 1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와 준혁 씨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저도 그래요. 평소엔 이런 여유가 없어서. 준혁 씨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은 괜찮은데. 다른 게 문제죠. 다른 게요?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은지랑 요즘 좀 안 좋아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잘 안 풀려요. 대화도 없고, 다른 것이요? 준혁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들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녀왔어.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대화를 끊었어요. 나 너무 졸려. 올라갈게. 은지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그래, 올라가. 나도 곧 올라갈게.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원아, 너도 올라가. 응,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알았어. 먼저 올라갈게. 좋은 밤 보내. 응, 잘 자. 은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저와 준혁 씨만 남았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지원 씨, 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싫었어요. 왜요? 은지 때문에요.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서로 피곤하다고만 하고. 저도 비슷해요. 민수 씨랑도요? 네. 요즘 대화가 거의 없어요. 각자 일에만 신경 쓰고. 저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남의 남편한테. 지원 씨. 네.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준혁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외롭죠. 사실 많이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지원 씨, 준혁 씨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올라가야겠어요. 네. 저도 올라가야죠.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준혁 씨도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 왜 이러지? 준혁 씨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그가 말한 외로움. 저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랐어요. 1층에 물을 마시러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아직 안 잤나? 거실로 들어가니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아, 준혁 씨, 지원 씨, 왜 안 주무세요? 물 마시러 내려왔어요. 준혁 씨는요? 잠이 안 와서요. 한잔하고 있었어요. 저도 잠이 안 오네요. 그럼 같이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위스키를 한 잔 따라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어요. 지원 씨,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잊어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외롭다고 한 거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공감했는걸요. 준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외로워요. 많이.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원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지원 씨가 예전부터 좋았어요. 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지적이고 아름답고 항상 당당한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준혁 씨, 우리는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준혁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저도 준혁 씨가 좋았어요.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은지가, 제 남편이, 알아요. 하지만 준혁 씨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원 씨, 준혁 씨,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어요.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죠.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방문이 닫혔죠. 저희는 너무 위험한 짓을 할 뻔했습니다. 올라가야겠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지원 씨, 기다려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미쳤나 봐. 거의 키스할 뻔했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쉬웠습니다. 더 가고 싶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어젯밤 일만 생각했거든요. 일어나서 씻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지와 수진이가 이미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들 안녕. 지원아.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새로운 곳에서 자려니까 좀 설쳤어. 그렇구나. 커피 마셔. 내가 방금 내렸어. 고마워.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거실로 나갔어요.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과 태수 씨도 내려왔어요. 다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해서 꿀잠 잤네요. 남편과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 아침 다 됐어. 모두 테이블로 오세요. 은지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계란, 과일, 그리고 커피. 오늘은 뭐 할까? 수진이가 물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하러 갈까? 근처에 계곡이 있대.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걷기 좋은 날씨네요. 저도 찬성했어요.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죠. 공기가 정말 좋네요. 수진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게. 서울은 완전 딴 세상이야. 은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걸었어요. 부부들끼리 손을 잡고 저도 남편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혁 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또 마주쳤죠.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어요.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여기서 쉬었다 갈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남자분들, 저쪽 큰 바위 보여요? 거기 올라가면 뷰가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이가 가리켰어요. 오, 정말? 가볼까요? 남편 태수 씨, 준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게. 조심해서 다녀와. 은지가 말했어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남자들이 계곡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어요. 여기 정말 좋다.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복잡한 도시 생활은 이제 지겨워. 은지도 동의했습니다. 너희는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나, 뭐, 그럭저럭? 태수는 좋은 사람인데 요즘 통 만날 시간이 없어. 병원 일로 바쁘거든. 그렇구나. 은지 너는? 나도 비슷해. 준혁이 오빠는 완벽한 남편인데 요즘 뭔가 서먹서먹해. 왜? 모르겠어. 각자 바쁘고 대화도 없고 예전 같지 않아.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원이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민수랑 요즘 별로 안 좋아.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소원해진 느낌? 각자 일에만 매달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다들 그렇구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왔어요. 뷰 정말 좋더라. 다음에 같이 올라가 봐요. 남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은지 부부는 산책을 더 나갔고 수진이 부부는 방에서 쉬기로 했죠. 여보, 우리 뭐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나는 책 좀 읽을래요. 여보는 낮잠 자도 돼요. 그래. 그럼 나 좀 자야겠다. 어젯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남편은 침대에 누웠고 금세 잠들었어요. 저는 책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밖을 내다보니 준혁 씨가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준혁 씨, 지원 씨, 책 읽으세요? 네. 근데 집중이 안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아서. 저도 그래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원 씨, 어젯밤 일. 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준혁 씨, 멈출 수가 없어요. 지원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준혁 씨,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은지가 제 친구고 제 남편도 있고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대로 참아야 하나? 아니면? 준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준혁 씨, 그건 제가 미친 거죠. 미안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그를, 다들 어디 갔어? 갑자기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지와 준혁 씨가 테라스로 나왔어요. 산책 다녀왔어. 날씨 진짜 좋더라. 그래, 재미있었어? 응. 오빠는 여기서 뭐해?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지원아, 너는? 나도 책 읽으려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더 좋아서. 그렇구나. 우리 저녁 뭐 먹을지 의논해야 하는데. 또 바비큐? 아니, 오늘은 다른 거. 내가 파스타 재료 사왔어. 오, 좋은데. 우리는 저녁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혁 씨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파스타를 만들었고 우리는 또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저와 준혁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프로젝터로 영화를 틀었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자리 배치가 묘했습니다. 양쪽 끝에 은지 부부와 수진이 부부가 앉았고 가운데 저와 남편이 앉았죠. 그런데 남편이 졸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아, 미안. 좀 졸리네. 먼저 올라갈게. 그래요, 올라가서 쉬어요. 남편이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만 가운데 남았어요. 준혁 씨와 가까운 거리에. 영화를 보는 동안 계속 의식됐습니다. 그의 존재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졸려. 먼저 올라갈게. 나도 올라가자. 태수 씨도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남은 건 저, 은지, 그리고 준혁 씨. 나도 슬슬 졸리네. 올라가야겠다. 은지가 하품을 했습니다. 그래, 올라가. 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지원아, 너도 올라가. 응, 조금만 더 보다가 갈게. 알았어. 먼저 올라갈게. 은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준혁 씨만 남았어요. 영화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 씨, 준혁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이렇게 단둘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그런데 왜 안 올라가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잠깐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 씨, 우리.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위험했어요. 들킬 뻔했죠. 저, 올라가야겠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지원 씨, 내일은 어떻게 해요? 다들 있는데. 새벽에. 저 운동하러 나갈 거예요. 6시쯤. 같이 나오실래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나갈게요. 저는 대답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방금 준혁 씨와 키스를 했습니다. 친구 남편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은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기로 했어요. 단둘이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6시간 후면 만나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간다는 쪽지를 남기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죠. 1층으로 내려가니 준혁 씨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네. 우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뒤쪽 산책로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어제 갔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남아 있었죠. 한참을 걷다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쉴까요? 좋아요. 우리는 큰 바위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네. 후회되세요? 어젯밤 일, 모르겠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하고 싶어요. 준혁 씨, 지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원 씨가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도 준혁 씨가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손이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쪽에 작은 오두막이 보여요. 산악회에서 쓰는 곳 같은데. 가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간단한 침대와 담요만 있었죠.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지원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저도 원해요.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근데 은지한테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사람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그렇네요. 우리는 옷을 입고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죠. 펜션에 도착하니 아직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네, 조금 있다 올라오세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나도 씻어야겠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준혁 씨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만감도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지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아, 일찍 일어났네? 응, 운동하러 갔다 왔어. 그래, 부지런하다. 나는 이제야 일어났는데. 저는 은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내가 은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내려왔어요.
준혁 씨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곧 돌렸죠.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오늘 점심쯤 출발해야겠어요. 내일 월요일이라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오전에 마지막으로 근처 구경하고 점심 먹고 출발할까요? 네, 그럽시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근처 관광지로 갔습니다. 작은 폭포가 있는 곳이었어요. 경치가 아름다웠죠. 사진도 찍고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준혁 씨를 의식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하네요. 아쉽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오자. 수진이가 동의했어요. 네, 다음에 또 오면 좋겠어요. 저도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모두 1층에 모였어요. 펜션 주인에게 인사하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에서 봐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그러게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혁 씨와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은 TV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준혁 씨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생각 많으시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 좀 해봐요. 네. 알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혁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준혁 씨에게 있었습니다. 준혁 씨도 자주 연락을 했어요. 은지 몰래. 보고 싶어요. 저도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죠. 알아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고 싶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야 해요. 그래요?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그럴게.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건 기회였습니다. 준혁 씨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민수가 출장 가요. 정말요? 저도 은지가 친정 간대요. 아들 데리고. 그럼 우리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만나요. 토요일 오후 저는 강남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오셨네요. 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강원도에서보다 더 깊게, 더 오래.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원 씨, 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은지가, 제 아내가, 알아요. 저도 제 남편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품, 그의 향기, 그의 목소리. 저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성공적으로 끝났어. 잘 됐네요. 여보는 뭐 했어? 심심했지? 아니요, 집에서 쉬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혁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지원아, 이번 주말에 만날래? 저녁 먹자.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응, 좋아. 우리 집으로 올래? 준혁이 오빠도 있고. 그럴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토요일 저녁 저희 부부는 은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뒤로 준혁 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어서 와. 안녕, 은지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와 준혁 씨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어요. 발 아래서 우리 발이 닿았습니다. 일부러.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 케이크 자르러 갈게. 나도 도와줄게.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와 준혁 씨만 거실에 남았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재빨리 손을 놨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 됐어. 은지와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응? 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밝아졌어. 그래, 별일 없는데.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준혁 씨 때문이었죠. 그렇구나. 나도 요즘 좀 우울했는데 오늘 너 보니까 기분 좋다. 은지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은지를 배신하고 있는데 그녀는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고 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준혁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부부 보기 좋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어. 그러게요.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만약 남편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준혁 씨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저도요. 당신 옆에 있는데 손도 못 잡고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가 시간 만들게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준혁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은지와 남편 몰래, 호텔에서,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가끔은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준혁 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네, 좋아요. 몇 시예요? 점심시간에요. 제가 회의 하나 취소할게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나요? 여의도 쪽 호텔이요. 제가 예약할게요. 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우리는 객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옷이 벗겨지고 우리는 침대로 쓰러졌어요. 2시간 후 우리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준혁 씨, 네.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랑 이혼 생각은 없으세요? 준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요? 네. 만약 우리가 진짜 함께 하려면 지원 씨, 그건 너무 복잡해요. 아들도 있고, 알아요. 저도 남편이 있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순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혁 씨가 정말 은지와 헤어질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바람일 뿐일까요? 호텔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외근 어땠어? 좋았어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해 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저녁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네. 뭐가요? 더 예뻐진 것 같아.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더 잘 입고. 그래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준혁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회사 일이 잘 돼서 그런가? 네, 아마도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응, 은지야. 나 상담 좀 해줄래? 무슨 일인데? 준혁이 오빠 말인데.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준혁 씨가 뭐?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계속 보고. 아, 그래.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은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이, 설마. 준혁 씨가 그럴 리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뭔가 수상해. 그냥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닐까? 그렇겠지? 내가 예민한가 봐.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지원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졌습니다. 준혁 씨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은지가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요. 요즘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당분간 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보고 싶을 텐데. 미안해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준혁 씨 생각만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은지 부부랑 저녁 먹기로 했어. 네. 누가 제안했어요? 은지 씨가 연락 왔어. 같이 저녁 먹자고. 아,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은지와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랜만이야. 은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시켰어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잘 돼? 은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그렇구나. 나는 요즘 좀 우울해. 왜? 모르겠어. 그냥 뭔가 허전하고.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고 준혁이 오빠는 자꾸 늦게 들어오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럴 거야. 제가 변명했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예민한가 봐.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준혁 씨가 따라왔습니다. 지원 씨, 준혁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은지가 계속 의심하니까. 알아요. 조심해야죠. 우리는 잠깐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네, 기다릴게요. 우리는 재빨리 손을 놓고 각자 화장실로 갔어요.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은지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응, 응,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 와인을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그렇구나. 저는 불안했어요. 은지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녁이 끝나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가 좀 우울해 보이던데. 그러게요. 요즘 힘든가 봐요. 준혁 씨도 바빠 보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준혁 씨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은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하죠? 더 조심해야죠. 당분간 연락도 줄이고. 알겠어요. 하지만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2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준혁 씨를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 왜? 나 지금 너네 회사 근처인데 잠깐 만날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1층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1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은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지야, 지원아,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오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뭐라고? 요즘 계속 수상하더니 오늘 핸드폰을 보게 됐어. 여자랑 카톡하는 거 봤어. 누구랑? 모르겠어. 이름이 없더라고. 그냥 번호만 저장돼 있었어. 제 번호였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보고 싶다, 만나자, 이런 얘기들. 완전 바람이잖아. 은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해? 혹시 오해 아닐까? 오해가 아니야. 확실해. 그리고 카드 내역도 확인했어. 호텔 결제가 몇 번 있더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지원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은지를 위로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자니까요. 일단 준혁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물어봤어. 근데 아니래. 회사 일로 만난 거래. 믿어? 모르겠어. 믿고 싶은데. 너무 수상해.
은지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일단 좀 더 확인해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래야겠지? 근데 만약 정말 바람이면 나 어떡하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은지를 달래고 헤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은지를 울게 만들었어요. 제 친구를 준혁 씨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은지가 알았어요. 알아요. 오늘 추궁당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 연락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죄송해요, 지원 씨. 저도요.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 씨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지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은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 지원이야. 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없길래 걱정됐어. 나 괜찮아. 준혁 씨랑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아직 해결 안 됐어? 아니,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 모른 척? 응.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견디는 거지 뭐. 은지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은지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다음에 연락할게. 알았어. 힘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제가 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은지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그날 밤 준혁 씨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원 씨, 미안해요.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아요. 은지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러세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뭐가요? 우리 관계요. 은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지를 보니까 죄책감이 너무 커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알겠어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겨우 한 번 만났어요. 그것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우리 아이 가지는 거 어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요? 응.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 이제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커리어도 있고 사실은 준혁 씨 때문이었죠.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네. 생각해 볼게요. 남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건 남편과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준혁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며칠 후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응, 은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 시간 돼?
응, 돼.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은지야, 괜찮아? 응. 아니, 사실은 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준혁이 오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계속 의심하고 싸우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은지야.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있어. 준혁이 오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맞고 싶었어요. 고마워, 지원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준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은지한테 들었어요. 이혼한다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은지도 원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결혼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원 씨.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도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잖아요. 둘 다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내가 저녁 만들었어.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거는 생각해 봤어? 아, 아직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근데 나는 정말 우리 아이 보고 싶어. 남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게 뭐죠? 며칠 후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디서요? 여의도 공원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알겠어요. 저녁 시간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혁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셨네요. 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은지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언제요? 다음 주에 서류 작성하기로 했어요. 아들은요? 은지가 키우기로 했어요. 제가 양육비 주고.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혼도 힘들고, 아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확신이 안 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해요. 저도 지원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은지, 제 아들 민수 씨. 알아요. 저도 죄책감에 매일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준혁 씨, 우리 그만해요. 뭐라고요? 이 관계,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 씨, 우리가 계속 만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실수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준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에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해요. 많이. 하지만 그만둬야 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원 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죠.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아이, 가져요. 정말? 네. 우리 아이 가져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좋은 부모가 될게. 네. 저도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울어? 기쁜 일인데. 남편은 제가 왜 우는지 몰랐죠. 며칠 후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응, 은지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랬어?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넌 괜찮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렇겠지. 근데 지원아. 응?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혹시 그 여자 너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준혁이 오빠가 만난 여자. 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그럴 리 없지. 미안, 나 요즘 좀 예민해져서. 괜찮아. 이해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은지를 속였어요. 또다시.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3개월째입니다. 남편은 너무 행복해했죠. 매일 제 배를 만지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은지는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죠. 우리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준혁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끊었거든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지원아, 나 요즘 괜찮아. 정말?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해. 자유로운 것 같아. 다행이다. 너는 어때? 임신 생활 괜찮아? 응. 힘들긴 한데 행복해. 보기 좋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원아. 응? 사실 알고 있었어. 뭘? 너랑 준혁이 오빠 일.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뭐라고?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은지야. 강원도 갔을 때부터 눈치챘어. 너희가 서로 쳐다보는 눈빛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잖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응.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말 미안해, 은지야. 나 정말 나쁜 짓 한 거 알아. 알아. 근데 너도 힘들었을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너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과거를 정리했어요. 준혁 씨와의 추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태어날 아이에게. 6개월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우리 잘 키우자. 네, 그럴게요. 병원에 은지가 찾아왔어요. 축하해, 지원아. 고마워, 은지야. 아기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았네. 그래. 응. 행복하게 키워. 그럴게. 은지가 돌아가고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대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준혁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니까요. 어느 날 공원에서 딸과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진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남편과 딸 곁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은지를 배신했고 남편을 속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것. 저는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저는 남편과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제는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